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돼.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이 있어.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 원을 투자하면 다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1억 원이 있으면 일단은 한 7천만 원만 투자하는 거야. 30% 남겨두고. 그렇게 투자하거나 또는 5천만 원만 투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종목을 나눈다면 5천만 원. 세 종목을 투자한다면 3,300, 3,300, 3,400 이렇게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 30% 수익과 30% 손실 금액이 같아야지 리스크 관리가 돼. 그래야지 예측 가능해지고 통제 가능해지는 리스크로 환산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통제 불능이 아까처럼요.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해야지 리스크가 통제 가능해진다고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 이걸 모르면 잘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0% 수익 금액과 10% 손실 금액이 같아야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인데, 위험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 위험이라는 게 있으면, 리스크가 있으면 도망가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도망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해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쉬워. 근데 대부분 사람이 안 팔죠. 잘 못 파는데. 자, 고스톱이 있다고 칠게요. 고스톱 게임이 있는데, 고스톱은 판에 앉으면 판이 돌아가면 중간에 못 일어나. 내가 패가 아무리 나빠도 상대방이 쓰리고 포고를 가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돼. 근데 주식은 어때요? 포커 게임과 같잖아. 패가 나쁘면 패를 꺾을 수 있다고요. 주식을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버리면 돼. 예상과 다르면 팔면 되는데, 우리 가장 못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손절을 심리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손절을 제일 싫어해. 제일 못해. 예상과 다르게 내려가면, 기다려. 난 기다리는 건 잘해. 자식이 물려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파는 걸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소. 다 못 팔겠거든. 절반이라도 팔아 제발. 절반이라도 팔고 기다려. 반등할 때를. 그걸 가지고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돼요. 근데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절망 회복이 안 돼. 예를 듭시다. 2021년 10월 달부터 코스피는 계속 하락만 했고, 코스닥은 2021년 8월 달부터 계속 하락만 했어요. 계속 하락만 했어요. 이때 갖고 있던 대형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다 마이너스 5, 60%야. 이 5, 60%가 본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100% 수익이 나야 돼. 100% 수익 나는 게 주식 투자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 그게. 잘 안 돼요. 100% 수익은. 그러니까 애초에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돼. 절반만 팔고 지금 다시 사든지 아니면 아예 다 팔든지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또 이제 변화는 그 다음에 손흥은 예상대로 하락해. 이거 손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살 때 소량만 사는 거야. 내가 1억 갖고 투자하는데 1,000만 원 살 수 있는데 한 500만 원만 사든지 1억 다 살 수 있는데 1,000만 원만 사든지. 그 제시 리버모어가 한 그 투자 기법이 있어요. 처음에 1만 샀다가 내려가면 2 더 사고 또 내려가면 3 더 사고 또 내려가면 4 더 사는 그런 기법이 있어. 그 제시 리버모어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기법인데 그게 손흥을 이용하는 거야. 하락을 내려갈수록 더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손실률이 뚝뚝뚝 떨어지잖아. 근데 몰빵을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몰빵하면 그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만 사든지 아니면 사더라도 예상과 다르면 팔든지 이도저도 못하면 절반이라도 팔든지 그걸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만 남으면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어. 이 시스템이 그래. 왜? 기회는 나한테도 오거든.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오거든, 이 기회가. 근데 살아있어야지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내 돈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지키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변화는
예를 들면 이제 가끔가다 저럴 때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막 폭락했어요. 뉴욕 증시가 급락해서 우리 증시도 며칠째 하락했어. 막 하락. 며칠째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한 5종목이나 10종목 갖고 있는데 10종목이 다 마이너스 30%, 40%야. 그러면 진즉에 팔았으면 좋았는데 못 팔 때도 있잖아요. 또 심리적으로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벤트가 있는 상승 가능성이 확실한 종목에 싹 모으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6월 달에 누리호 발사한다 그랬으니까 2월 달쯤에 누리호 관련 종목도 있잖아. 누리호 우주 항공 관련주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항공우주라든지 또는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이벤트가 정해져 있어. 7월 달 누리호 발사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종목에 한 2월 달쯤에 급락장에 내가 물린 종목을 싹 팔아도 그 종목에 한 두세 종목에 몰빵을 하는 거야. 왜? 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숨에 올라와서 본전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초보자한테 쉽지 않죠. 알아도 못해. 두렵거든. 또 손실 날까봐. 알아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확실한 이벤트 있는 종목으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만 되면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창물이 충분히 고수입니다. 초보자로서는 아무리 알아도 못해. 두려워서. 알아도 못해요. 한 종목 비중은 총 투자금 대비 얼마가 적당할까? 자, 몰빵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3종목을 투자를 할까? 5종목에 투자를 할까? 10종목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펀드처럼 한 30종목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얘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 통계 기법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크기를 나타낸 표예요. 제가 다시 한 건데 포트폴리오 종목 수가 한 종목일 경우, 2종목일 경우, 6종목일 경우, 10종목일 경우 종목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줄어드는 폭이야. 한 종목 보고했을 때 대비 한 종목이니까 그죠? 100%겠죠. 2종목 보유하면 한 종목 보유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실제 줄어드는 거야. 한 종목이 망하는 것보다 2종목이 동시에 망하는 게 적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그런 개념이야. 근데 여기 보면 한 종목에서 2종목 내려올 때 49에서 37, 2종목에서 4종목을 때 37에서 29, 6종목에서 4종목에서 6종목 될 때 29에서 26, 8종목에서 10종목 됐을 때 24에서 23.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들죠. 이게 무한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 관리하기가 불편해. 어려워. 이게 다, 얼마에 산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종목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종목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20종목 되는 거 순식간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새로 사. 갖고 있는 거 조금 팔아서 새로 사고 순식간에 20종목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10종목 해야지 그럼 10종목을 지켜. 반드시 지키면 된다. 간단하죠? 매 종목 동일한 비중으로 10%씩 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10종목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좀 경험이 초보자인 분들은 모르는 말일 수 있지만 주식 투자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어떤 날은 전기차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어떤 날은 수소차 관련주, 어떤 날은 막 조선주가 올라가고, 이게 매일매일 달라. 근데 그거를 올라갈 때 사면 늦는다고. 그래서 시중의 가장 주도주 테마가 내려오다가 눌림을 받고 돌릴 때 먼저 사놓는 거야, 그냥. 한 종목 내지 2종목을. 그렇게 하면 올라가면 분할로 수익을 내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핫한 게 2차전지 관련주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조선주, 수소차 관련주, 철강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주, 제약바이오주,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하면 테마가, 시장 주도주 테마가 한 10개 가까이 돼요. 2종목씩만 자도 19종목이, 18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0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10종목 정도에서
적절히 사고팔고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열에서 한 14종목 정도.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가 내렸다가 돌릴 때 사는 거야. 소문난 거 사지 말고 막 지금 2차전지 관리도 막 일제히 올라가. 그럼 사면 안 돼. 지금은 뭐 좀 약간 힘을 딸리는 그런 종목, 조선주라든가 이런 걸 사야 돼. 지금은 살짝 딸리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얘들은 시간 지나면 가. 왜? 어차피 조선이 안 가겠어요. 우리나라 조선 수주 세계 1위인데 올해만 해도 이미 40%가 올해 목표랑 수주된 상태예요. 매수한 종목이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타기에서 평단가를 낮춘다. 가감에게 손절하여 다음을 계약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 뭐예요? 손절하다는 얘기했는데,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5종목을 샀어. 주린이 씨가 투자를 했대. 5종목을 샀어. 한 종목은 30% 수익, 한 종목은 20% 수익, 한 종목은 10% 수익, 한 종목은 5% 수익, 한 종목은 마이너스 10%야. 이럴 때 이거 싹 팔면 수익이잖아요. 수익 중이야. 왜? 10% 10% 가도 얼마야? 35% 수익 중이야.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익 난 건 싹 팔고 손실 난 건 놔둬. 수익 난 걸 주고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좀 돼. 비중이 살짝 더 늘어나. 그러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이제 수익 난 이 종목을 또 5종목을 또 샀어. 물린 거 놔두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췄다고 흐뭇해하면서 또 5종목을 사서 또 똑같은 결과가 벌어졌어. 그러면 또 한 종목 물렸네. 이걸 팔면 좋은데 안 팔아. 또 수익 난 걸로 추가 매수를 했어. 3번만 반복하면 내 투자금의 50%는 물려 있는 거야. 3번만 반복하면 50% 물려 있다니까요. 얘가 빨리 수익이 나면 좋은데 또 이런 종목은 또 수익이 안 나. 그러면 나머지 50% 갖고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희한하게 나는 수익을 잘 내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난 투자하는 것 같은데 계좌가 왜 안 늘어나지? 막 이런 도둑맞은 느낌이 드는 게 이런 데서 오는 거야. 물린 종목을 팔아야 돼. 팔면 문제가 없어. 매수해서 예상과 다르면 팔면 문제가 없다고요. 수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물린 종목을 안 팔면 점점 이 계좌들이 물린 종목들이 내 계좌에 따리를 틀고 앉아서 내 계좌를 죽먹고 있어. 난 잘해도 계좌가 안 늘어나. 잘하는 사람도 이 모양인데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거꾸로 해요. 예상과 다르고 물리면 놔두고 조금 수익 나면 팔아. 그래서 주식 투자 처음 배워서 한 몇 달만 지나면 내 계좌에 10종목 있으면 9종목이 물려 있어. 그 중에 한 종목은 수익 중인데 비중이 찔끔이야. 조금밖에 안 샀어. 희한하게 또 조금 사도 막 올라가. 그 희한하지 그거. 예? 많이 산 거는 계속 물려 있고. 그 반복하는 거야 그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예상과 다르면 팔아야 됩니다. 이것만 연습해도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바꿔 가도 오늘 수강료에 100배는 뽑아 가시는 겁니다. 예상과 다르면 팔자. 예상대로 가는 놈은 무럭무럭 키워서 끌고 가. 내가 예상한 대로 산 대로 상승해. 그러면 그거는 쫄지 말. 빨리 팔면 안 돼. 그거는. 잘 가는 놈을 왜 팔아? 또 그런 사람은 공통점은 한 5% 10% 나면 불안해서 얼른 팔아. 왜? 잔뜩 물려있으니까 얘도 꼬꾸라질까봐. 그러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이 많아야 돼. 대부분. 예상과 다르면 팔면 내 계좌에 수익 난 종목만 자꾸 늘어나. 근데 예상과 달라서 못 팔면 물린 종목만 잔뜩 늘어나 있어. 그렇게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지금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 투자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기 어렵지만 자기 자신이야. 내 탐욕이. 예를 들면 막 어떤 종목이 막 상승하고 있으면 아니야. 상승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면 안 된댔어. 그런데 이 계좌에 들어와 있어. 나도 모르게 샀어. 그런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예상과 다르면 팔자 그랬는데 팔고 싶은데 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안 눌러서 희한해 이게.
손절하고 있는데 안 눌러진다니까. 내 손가락인데. 심리적인 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뭐 급등, 종목이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안 사면 자기 혼자 왠지 도태되는 것 같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 따라할 때 마음을 편안함을 느껴. 군중에 같이 휩쓸려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혼자 딴 목소리를 내고 혼자 딴 길을 갈 때 몹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도 돈을 벌려면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남들이 안 하는 딴짓을 해야 돈을 벌어. 딴짓을 해야 성공을 한다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살지 어떻게 성공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처음에 해요. 사업을 처음에 막 어떤 새로운 사업을 아이템을 갖고 설명을 막 해. 사업을 했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막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 조언을 절대 들으면 안 돼. 그 조언이라니까 어떤 조언이에요? 시중에 알려진 조언은 밖에 못한다고. 그분이 평소 생각했던 거 유튜브에 알려진 것들 조언밖에 못한다고. 그 말을 듣고 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뭔 새로운 일에 성공을 하려면 주변 얘기를 일단 듣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알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잖아. 좀 뭔가 달라. 하나가 달라도 달라야 성공할 거 아니야. 하나가 달라도. 근데 주변에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하면은 성공 못하지. 남들하고 똑같아지. 그게 어떻게 성공 비결일 수가 있어. 남들이 다 하는 건 비결일 수가 없어. 남들이 아닌 새로운 거를 찾아서 해야 돼. 제가 증권학원을 최초로 차렸듯이.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 탐욕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게 주식을 사거나 나도 모르게 손절이 안 된다고. 그걸 극복하려면 공부하고 훈련해야 돼. 여기서 공부란 표현보다는 훈련,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잘 안 돼. 이걸 극복하려면 훈련밖에 안 돼요. 자, 손절을 죽어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훈련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소액으로 연습하시는 거야. 내가 버려도 될 만한 돈을 잘 안 되면 잘 되는 사람이 소액으로 하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0만 원어치만 사는 거지. 그래서 손절하는 연습을 해. 근데 한 10종목을 10만 원어치 사. 그렇게 했는데 예상과 다른 팔아. 예상과 다른 손절. 예상과 다른 손절. 그리고 예상대로 가는 놈은 내버려 둬봐. 손절한 종목도 새로운 종목을 또 샀어. 그런데 또 예상과 다른 팔아. 10만 원으로 10% 손절하면 만 원이 될 거잖아요.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도 못하면은 그러면 한 종목 만 원어치 사야지. 1,000원 손절해야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그 예상대로 그러면 내 계좌에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야. 예상과 다른 게 팔면 내 계좌에 수익난 종목만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난 종목이 쌓여있는 거는 예상과 다른 종목을 못 팔았기 때문이에요. 자, 주식 투자를 우리는 왜 해야 될까?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의 소장농 부부라는 그 그림이에요. 봉급 생활자들은 과거의 소장농과 같다. 같죠? 왜 그래요? 풍요롭지 않아. 옛날 소장농도 풍요롭지 않았지만 우리 봉급 생활자들도 풍요롭지 않아. 딱 굶지 않을 만큼만 번다. 퇴직 후의 삶이 암울하다. 소장농도 그 놈이 끊기면 암울하잖아요. 삶은 젊어서도 가혹하고 늙어서 더 가혹하다. 옛날 우리가 소장농 그러면 굉장히 지주한테 막 착취 당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봉급 생활자인데 야 소장농 힘들었어. 자기가 소장농인 줄도 모르는 거지. 근데 봉급 생활자는 사실은 똑같아요. 왜? 공통점이 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60세부터 90세까지 요즘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90세까지 했다면 누가 90세까지 사냐고 항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요즘 평균 수명이 87세인가 88세인가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간 계산을 하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해. 노후에. 큰 금액을 계산한 것도 아니야. 200만 원씩 계산한 거야.
200만 원 요즘 들죠. 왜냐면 기본적인 핸드폰 비용만 해도 거의 한 5만 원 나가잖아. 그 다음에 뭐 기본 전개 들어가겠죠. 여기서 1인 2인 또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약간의 여유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문화생활 여행 나눔이 있다면 300만 원씩 계산하면 10억 원, 400만 원씩 계산하면 14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퇴직하면 사실 퇴직한 이후에 자녀들 출가시키고 뭐 그러면 돈 대부분 다 자녀들한테 주고 노후 자금이 많지 않죠.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임원해서 나오신 분이 나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캐리어로 일단 다른 데서 취업을 하려고 알아봐. 자기 캐리어 받던 연봉이 한 1, 2억 되니까 그래서 나 5천만 원만 주면 취업을 할래. 아무도 없어. 그 5천만 원 주고 취업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이야. 대부분 사람도 취업할 데가 없어. 그래서 찾다 안 되면 나중에 눈높이를 낮춰서 어디로 가요? 쿠팡 택배 짐 상차하는 데가. 아니면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건물 경비하는 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연장할 수 있으니까 남는 돈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매월 200만 원씩만 벌 수 있다면 노후가 조금 안정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는 건데 제가 그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예를 들면 소문난 종목만 안 사도 손실을 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요. 시중에 알려진 소문난 종목만 사지 않아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여기서 만약에 엄청나게 손실 나고 계신 분들은 소문난 종목을 사신 분들이야. 소문 날 종목을 사야 된다니까요. 그런 종목을 사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주식 투자도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빨리 배우는 사람은 1시간 만에 배우기도 하고 조금 신경이 둔한 사람은 일주일 걸려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전거 배우고 나면 어때요? 다 타고 다니잖아 그냥. 주식 투자 똑같아요. 배우고만 나면 그냥 누구나 다 꾸준히 욕심만 안 부리면. 항상 잘못된 건 항상 욕심 때문이야. 욕심 때문에 그런지 욕심만 부리지 않다면 이 정도는 쉽다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내니까 어려운 거야. 난 주식 투자하면 10배 수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걸 눈높이를 살짝만 낮추면 꾸준하고 편안한 그 어떤 힘든 일들보다도 편안하게 연세가 많으셔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 클릭할 힘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왜? 살아온 경력가 그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욕심만 내지 않으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크다. 그걸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바꿨어. 위험은 작고 수익은 크게요.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 투자를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대뽀로 하면 안 돼. 공부를 하고 된다고. 여기서 공부라는 거는 그냥 추격 매수만 안 해도 돼. 사실은. 그 다음에 안정된 종목, 바닥에도 반등하는 종목만 사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해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두운 길에서 밝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환한 길로 밤길 캄캄한 처음에 캄캄한 밤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면 무섭잖아요. 왠지 무서워. 근데 작은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좀 편안해지는데 큰 랜턴이나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주식 투자 공부를 한다는 건 그거예요. 주식 투자가 두려운 건 뭐예요? 그만큼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주식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주식 시장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무지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해.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냥. 주식 시장이 단순해 보여. 영원히 올라가지도 않고 영원히 내려가지도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우화가 노래 부를 때 주식은 팔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잃고 주식을 떠나갈 때 주식을 사면 돼. 너무나 쉽죠. 근데 그걸 못해. 왜? 인간은 어떨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궁중에 남들한테 따라할 때 편안함을 느끼니까. 혼자 다른 길을 걸어야 되니까 못하는 거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다는 거죠. 자, 수익 변동성 최소화가 복리와 만났을 때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로또 복권 당첨자가 매주 나오는데 나는 로또 복권 당첨된 적이 없어. 주위에도 없어. 간혹가다 2등 당첨된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주변에 1등 당첨되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10배 수익 낸 사람 소문은 들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배, 이 종목을 사서 10배 수익을 내려고 종목을 찾으면 절대 안 된다고. 로또 복권이 절대 안 되는 거와 같아. 그런데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면 그 대박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죠. 주식 투자를 대박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한다면, 자, 이 그림을 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1000만 원을 갖고 아까 10종목씩 샀어. 100만 원씩.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1년 됐다면 얘가 2천만 원이 되었네. 2천만 원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종목당 200만 원씩 사겠죠? 또 열심히 했어. 그래서 6개월 만에 3천만 원이 되었어. 그러면 한 종목당 300만 원씩 사겠죠? 자, 1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이어서 100만 원치 샀을 때 10% 수익이면 10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 됐으면 300만 원씩 샀을 때 10% 수익이면 300만 원이야. 여기서 3천만 원이 됐을 때 10% 수익은 원금으로 계산하면 30% 수익 난 것 같다고. 한 종목 나서 30% 수익 나는 건 생각보다 무지 어려워요. 하지만 한 종목 사서 10% 수익 나는 건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 근데 계좌가 늘어나면 이 복리 때문에 10% 수익 났는데도 30% 수익 난 것 같다고, 원금 대비. 그래서 이 계좌대로 해서 계좌를 늘려가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해요. 여기서 1년 정도를 못 견디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하면 그 다음부터 계좌가 늘어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쉬워져, 점점.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사랑이야. 그게 뭐냐면 73년도인가 코카콜라를 워렌 버핏이 샀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코카콜라 한 주에 1달러에 샀다고 가정하고 그 배당을 5센트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주식 분할을 거쳐서 738주가 됐어. 한 주가. 근데 한 주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주에 많이 오른 738주가 돼서 받는 그 배당이 원래 투자금 대비하면은 몇만 배 수익이라고, 매년 어느 수익이. 그게 복리라고, 복리. 그걸 설명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도 그렇게 그걸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꾸준한 수익에 계좌의 안정성 갖고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 계좌가 10배 수익 나는 종목을 안 사더라도 계좌가 대박이 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연습하고 깨달아야 돼. 시간하고 싸우면 하면 여러분들 계좌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겠습니다.